매일 먹다가 보면은 가슴도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고 삶이 너무 괴로워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빼지 않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수면제를 먹는 건 죄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드시면서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죽는다 그러지요. 잠을 못 자서 죽는 것보다는 수면제를 먹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내가 수면제를 먹는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수면제를 먹는다고 그 역시 죄인 취급하거나 의지가 박약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수면제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는요, 다 안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불면증도 크게 보면은 주기가 있어요. 내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심한 주기에 수면제를 갖다 끊으려고 하잖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만 될 때는 그냥 먹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못 끊는 이유는요, 수면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잠을 편하게 잘 때 안 먹으면 못 잘까봐 무서워서 못 끊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수면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편하게 잘 때 너무 수면제를 많이 빨리 끊어서 그래요. 수면제를 먹어야만 될 때는 먹지만 어떤 분한테는 여름이 난 제일 편해. 그런 여름에 일주일에 4분지씩 서서히 줄이면 끊게 돼요. 물론 그분은 겨울에 또 먹게 될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반대로 겨울에는 수면제를 덜 먹어도 잠이 와요. 그런데 봄부터 시작해서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와요. 그런 분은 겨울에 서서히 일주일에 4분지씩 끊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최고의 수면제는 항우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불면증이라고 하지만요, 잠이 들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은요, 대부분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증인 분들의 대부분은 과수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불면증은 수면 주기와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요. 평소에 내 수면은요,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기에 들어서잖아요, 내 몸이 바뀌어요. 새벽 4시에 자서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잠자는 시간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면은 편하게 잘 잤어 하고 하루를 개운하게 사는데, 그랬다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오후 2시까지 자야 되는데 억지로 6시, 7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되지요. 그러나 직장에서 내내 졸기 때문에 사실은 과수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아무리 12시에 많은 수면제를 먹어도요, 진짜 나는 코끼리도 죽일 정도의 엄청난 양을 먹지 않는 한 난 12시에 잠이 안 와요. 오히려 수면제는 어차피 내가 새벽 4시에 잠이 든다 하면은요, 새벽 3시쯤 먹으면 1시간 땡겨줄 수 있겠지요. 이 수면 주기를 갖다 바로잡을 수 있는 약은 뭐냐?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차단제거나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선택적 재흡수 차단제라는 긴 이름의 약입니다.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이란 물질에 작용을 해서요, 수면 주기를 원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제는 뭐에 작용을 하지? 대부분 가바나 항히스타민제에 작용하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각각의 수면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총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 유튜브를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면제 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수면제 중에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약인데요, 바비츄레이트라는 약이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마릴린 monroe가 수면제를 과용하고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
바비츄레이트였습니다. 그러나 바비츄레이트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나온 게 디아제팜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팜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아티반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로라제팜이라는 성분이지요. 팜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알프라졸람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람으로 끝납니다. 보통 팜이나 람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이 약들의 주된 공통성분이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핀 구조가 있는 약들이 보통 수면제로 작동해서 그거를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벤조디아제핀 계열은요, 오래 먹다가 보면 내성이 생기는 분도 간혹 있고 갑자기 안 먹게 되면 금단 증세가 생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벤조디아제핀이 아닌 약들은 내성이나 금단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비벤조디아제핀이냐 벤조디아제핀이냐를 따지게 됐지요. 그런데 과거의 비벤조디아제핀들은 다 내성이 안 생겼는데요. 요새는 비벤조디아제핀도 내성이 생기는 약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약들을 뭐라 그러냐? Z드러그라 그럽니다. Z드러그들은 사실은 구조를 보면 벤조디아제핀이 아닙니다. 이 Z드러그의 가장 대표적인 건 졸피뎀이에요. 졸피뎀이 나왔을 때요, 구조가 벤조디아제핀이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에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주장을 했지요. 벤조디아제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졸피뎀은요, 내성도 안 생길 거예요. 금단 증세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졸피뎀도 벤조디아제핀과 같이 가바라는 물질에 작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을 많이 썼었어요. 딱 잠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트리아졸람이 뭐 할시온, 졸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약이었지요. 그거를 전부 다 졸피뎀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요, 역시 가바에 작용하기 때문에 졸피뎀도 아니나 다를까 내성과 습관성이 생긴다는 걸 알고 다들 실망하게 됐지요. 그러나 졸피뎀의 뒤를 이어서 비벤조디아제핀이지만 가바에 작용하는 일련의 약들이 나왔는데요. 그 약들이 다 우연히 Z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에. S조피크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Z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피스타 조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S조피크론은 졸피뎀보다 약간 작용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얼찌 보면 매우 안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작용시간이 긴 다른 약에 비하면 습관성이나 내성이 생길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더 있습니다. 또 Z드러그의 또 다른 약은요, 잘레프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잘레딥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 약은 졸피뎀보다도 오히려 작용시간이 더 짧습니다. 잠을 훅 오게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Z드러그에 대응이 되는 벤조디아제핀은 이제 트리아졸람이 됩니다. 할시온 졸민이지요. 그래서 이 약들을 모두 다 해서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우리는 Z드러그와 트리아졸람 같은 수면 유도제가 잠만 혹 오게 하니까 왠지 안전할 것 같지요? 아닌 거예요. 수면 유도제는요,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매일 먹다가 보면은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훅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먹게 되지요. 잘레프론, 졸피뎀, S조피크론, 트리아졸람, 그러니까 우리가 졸민이나 할시온을 복용했는데 여러분이 3시간 만에 잠이 깬다? 그때는 요 약들에서 작용시간이 긴 약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스가 작용시간이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Z드러그나 트리아졸람 중에서 나는 선택해야만 된다, 그럼 조스이지만 S조피크론도 그렇게 장기 사용이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요새 많이 쓰는 거는 후르라제팜, 후르니트라제팜, 클로나제팜 성분이 많이 쓰입니다. 이름이 복잡하지요? 일단 여러분들이 먹는 약 중에 루나팜 혹은 라제팜이라는 것을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후르니트라제팜입니다. 후르니트라제팜은 먹고 비교적 금세 잠이 와요. 작용시간이 조금
아주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떠한 수면제도 듣지 않을 때는 우리는 루나팜 혹은 라제팜이라 불리는 후르니트라제팜을 사용하게도 돼요. 그런데 후르니트라제팜은 나중에 끊을 때 다른 약에 비해서 조금 애를 먹어요. 후르니트라제팜을 드시던 분들은 다른 약으로 바꾸더라도 못 자서 끝까지 후르니트라제팜을 갖다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졸피뎀이 범죄에 사용하듯이 후르니트라제팜도 약을 어딘가 타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완전히 금지 품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후르라제팜은 달마돔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후르라제팜은 비교적 수면의 형태가 우리가 잠을 자는 통상 수면과 조금 비슷해요. 나쁜 점은 작용 시간이 길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너무 잠에 아침에 취하는 분은 반알로 줄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루나팜, 라제팜 같은 후르니트라제팜에 비하면은 후르라제팜이 나중에 끊을 때도 편하고 용량만 맞추면은 잠을 갖다 잘 잔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클로나제팜, 리보트릴이라고 많이 처방되는 클로나제팜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원래는 수면 목적이 아니라 덕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가가 된 약이에요. 그러나 팜으로 끝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잠이 일찍 오면서 엄청 오래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있었어요. 클로나제팜을 복용했어요.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러나 낮에 계속 멍하고 기운이 없어요. 왜냐? 클로나제팜은 12시, 1시까지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클로나제팜, 리보트릴을 서서히 줄여야지요. 또 수면제로 가끔씩 보다가 보면 쓰이는 게 아티반이라고 흔히 불리게 되는 로라제팜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로라반, 아티반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티반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먹고 나서 2시간쯤 있어야 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처방약 중에 아티반이나 로라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잠이 드는 시간 2시간 전에 먹어야지 되는 거지, 그 약을 먹고 잠이 들려면은 2시간쯤이 걸려요. 이 모든 약들의 시초가 되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약이 있지요. 그 약은 이제 디아제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디아제팜 성분은 12시간 이상 가는데요. 디아제팜은 어떨 때 유용한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디아제팜을 먹잖아요. 잠도 자면서 근육이 이완이 돼서 편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이를 칵 물고 자는 분들 있잖아요. 디아제팜 쓰게 되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자요. 그리고 잠자려고 하면은 어지럽고 이명이 들어도 윙해야 하는 분도 소량의 디아제팜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루나팜, 라제팜이라고 불리는 후르니트라제팜을 제외하면은요, 나머지 클로나제팜, 우리가 달마돔이라고 부르는 후르라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은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불면증이 낫고 나서 약을 끊을 때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침에 좀 졸리고 멍할 수 있지요. 흔히 신경안정제라고 불리우는 약들은요, 항불안제라고 불리우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항불안제 하니까 많은 분들은 항우울제하고 헷갈려요. 항우울제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항불안제는 불안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요. 보통 10시간 내외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항불안제 혹은 신경안정제는요, 전부 다 벤조디아제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먹으면은 불안을 낮추고요. 밤에 먹으면은 잠이 오게 되지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약은 2가지예요. 하나는 데파스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에티졸람이란 약이에요. 에티졸람은 한 4시간 정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졸람을 이제 항불안 효과를 위해서 쓰잖아요. 4시간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먹어야 돼요.
습관성이나 내성기 생성률이 조금은 높지요. 8시간짜리 약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거를 밤에 자기 위해서 먹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조스, 조피스타 같은 에스조피크론이 한 6시간 정도 가거든요. 데파스라 불리는 에티졸람도 한 6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비슷하게 되지요. 그러나 나쁜 점, 만약에 여러분이 데파스, 그러니까 에티졸람을 먹고 10시에 잠이 들잖아요. 며칠 지나면 여러분은 새벽 4시에 깨게 돼요. 그래서 이 약보다는 8시간짜리가 조금 더 나아요. 그러면 8시간짜리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은 뭐냐? 알프라졸람 성분이지요. 자낙스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자나팜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알프람이란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 알프라졸람은 8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알프라졸람도 10시에 먹고 자면은 새벽 5시쯤에 깨는 분이 있지요. 벤조디아제핀이라든가 제트드러그는 여러 가지로 쓸수록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처방전을 봤더니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는 자낙스, 자나팜, 알프람을 먹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는 또 내가 리보트리를 먹고 있어. 그렇게 2가지 벤조디아제핀이 들어가느니 그냥 아침, 점심, 저녁에는 0.125나 0.25 낮은 용량의 알프라졸람을 먹고 밤에는 좀 0.5처럼 높은 용량을 갖다 먹는 식으로 해서 한 약으로 통일한 다음에 서서히 줄이는 게 나아요. 알프라졸람을 줄이는 원칙은 간단해요. 일주일에 4분지씩 줄이셔야 돼요. 그보다 빨리 줄이게 되면은 불면증이나 불안이 금단 증상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면 유도제라고 알려지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도, 할시온 졸민이라고 알리는 약도요, 람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이제 트리아졸람도 람으로 끝나는 벤조디아제핀인데 작용시간이 굉장히 짧고 내성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트리아졸람보다는 에티졸람, 데파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에티졸람, 데파스보다는 자낙스, 자나팜, 알프람이 나중에 끊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요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팜자로 끝나는 달마돔, 후르라제팜이 또 끊기는 낫다고 생각해요. 약에 대한 선호도는 의사마다 다른데요. 제가 제일 권하는 약은 트라조돈이라는 약이에요. 트라조돈이라는 약은 원래는 우울증 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우울증 약으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100ml쯤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100ml를 먹게 되잖아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이 약을 갖다 25에서 50ml 정도를 먹잖아요. 어느 정도 깨지 않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이 오는 효과는 확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간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과 트라조돈을 처음에는 같이 쓰지요. 예를 들어서 알프라졸람이랑 트라조돈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프라졸람을 서서히 먼저 드리고 트라조돈을 줄이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라조돈을 못 드시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입이 너무 말라서예요. 그러면 이제 용량을 줄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간혹 어지럽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한테는 쓸 때 주의해야 되지요. 기립성 저혈압이 매우 심한 분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요. 트라조돈은 굉장히 괜찮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습관성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약은 사망계 항우울제라는 약이에요. 아미트립티린, 이미프라민, 독세핀 그런 약들이지요. 그래서 아미트립티린은 보통 에트라빌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약들도 원래는 항우울제였어요. 그런데 항우울제를 쓰려 그러면은 입도 너무 많이 마르고 변비도 생기고 어지럽고 너무 졸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들 소량을 갖다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잠을 자는 걸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독세핀이란 약은 사일레노나 명세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독세핀 성분은 간혹 가다가 자다가 깨서 배가 고파서 뭐를 먹는 분이 있어요.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독세핀 성분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에 가끔 쓰게 되는 약으로는 흔히 레메론, 밀타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멀타자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멀타자핀이라는 성분의 약은
흔히 사왕계 항우울제라고 해요. 그런데 멀타자핀이라는 약은요, 굉장히 잘 드는 우울증 약인데 부작용이 있어요. 절반 이상에서 죄송하지만 살이 쪄요. 그리고 나머지 부작용은 진짜 처음 먹었을 때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겨요. 아주 낮은 양부터 쓰지요. 그런데 다른 잠자는 약에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멀타자핀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으로 또 많이 쓰이는 약은 쿠에타핀이라는 약이에요. 세로케, 큐로케, 쿠에타핀이라므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망상이나 환청이나 양극성 정동장의 조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쓰일 때는 400ml 정도 용량을 써야지 치료제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수면에는 25ml에서 50ml 정도를 사용해요. 이 역시 아침에 졸린 부작용이 있지요. 습관성이 되지 않는 제트드러그도 아니고 벤조디아제핀도 아닌 약 중에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트라조돈이에요. 사망계 항우울제나 트라조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불면증입니다 왔는데 우울증이 원인이세요? 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전 이미 우울증 약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약에 트라조돈이나 아미트립틸이나 이미프라민이나 독세핀이 들어가 있더라도요. 우울증을 치료할 정도의 높은 용량이 아니에요. 우울증 약을 추가해야 되는 거지요. 그 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우울증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감기약에 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에 그래요.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요새 광고 많이 하는 항히스타민제들은 그렇게 안 졸려요. 우리가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하는데요. 1세대 약들이 졸려요. 그래서 졸린 약들이 어떤 게 되느냐? 디펜하이드라민, 독시라민, 하이드록시진 이런 약들이 졸려요. 이런 약들은 어디 들어있느냐? 종합감기약에 들어있어요. 콧물감기약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졸린 항히스타민제만 빼서 만든 게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사게 되는 수면 유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사는 수면 유도제는 앞서 말씀드린 제트드러그하고 완전히 다른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약으로 먹게 되는 수면 유도제도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잘 들어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그러나 보통 며칠 지나면 잘 안 듣고요. 낮까지 너무 졸린 게 문제이지요. 그러나 가끔씩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는 다 못 자고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만으로 주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의약품 직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타이레놀 PM이라고 있었어요. 타이레놀은 진통제예요. 타이레놀 자체는 수면을 유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모든 감기약에는요, 통증을 낮추는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게 돼요. 아세트아미노펜에 항히스타민제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콧물약이. 그게 종합감기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떤 거는 아세트아미노펜만 팔면서 이름이 타이레놀인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직구를 했을 때 타이레놀 PM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녁 때 먹는 타이레놀. 그거는 타이레놀과 항히스타민제를 합성제로 만든 거지요. 약국에서 팔게 되는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독한 감기약의 졸린 거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 송과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은요, 잘 듣는 분과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멜라토닌은 부작용으로는 아주 간혹 그 다음날 녹초가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고요. 멜라토닌은 잘 듣다가도 6주에서 10주가 지나고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멜라토닌이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일단 멜라토닌을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은 또 듣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멜라토닌은 우울증에 의한 불면증에는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멜라토닌은 안 듣는 분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잘 안 듣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요, 외국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오렉신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라고 합니다. 오렉신이란 물질은 뭐냐? 우리의 각성을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렉신을 차단해버리면은 각성의 반대, 수면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들은 성분명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성분명들이 있지요. 다리도렉산트, 수보렉산트, 렘보렉산트 이렇게 해서 다 렉산트로 끝나요. 성분명으로는 이렇고요. 제품명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벨숨마라는 약이에요. 그런데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는요, 획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이제 장점은 뭐냐? 내성이 안 생겨요. 습관성이 안 생겨요. 그런 단점은 뭐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다 잘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 바람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가 빨리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수면이 아니라도 가끔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오세요. 선생님,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 건강식품 먹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저거는 어떨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위험하지 않고 돈만 많이 들지 않으면 다 해보세요.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식품 같은 거 드시면은 되게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잘 낫지 않는 불면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원인은 아마 계절 주기에 의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울증이 깔려져 있을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울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울증 자체가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축 처져서 기능이 떨어지는 디프레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디프레션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갖다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아침에 일어나야만 되는 이유가 없으시면서요, 밤에 늦게 자더라도 그냥 괴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수면제를 드시는 대신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될 수도 있어요. 내 주위에 누군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때요, 너무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맙시다.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가슴도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고 멍하고 삶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분들한테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건요, 삶의 괴로운 시간은 늘리고 밤에 즐거운 시간을 줄이는 거지요, 여러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나쁜 것만은 꼭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였습니다.